한 주의 투자를 성공 투자로 만들어줄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할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의 월요일 아침이 밝아왔는데 네. 저희 빠르게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슈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원전주를 이사님도 가져와 줬습니다. 네. 팀코리아 24조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눈앞에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줬는데요. 이 원전주가 최근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연이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모멘텀, 아주 큰 빅 이슈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이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확정 짓는 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사님은 원전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원전주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산업부 장관이 그 국회에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체코 원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면 4월 말, 5월 초 정도 본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희망한다 그랬어요. 확정적이라는 말을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체코 현지 신문을 또 보니까 거기서도 좀 유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팀 코리아, 한수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여기 한수원 안에는 또 한전 KPS,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그런 기업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또 국내에 중소형 기업들도 같이 또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금 산업부 장관의 말씀에 따른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 계약을 마무리를 할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년에 착공을 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 예상 금액은 약 한 24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체코 원전이 이제 수주가 되는 걸 본계약에서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공신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그다음에 터키에 영국, 베트남도 이제 여기서 원전 건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기업들이 참여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 본계약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된다면 2009년 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래로 16년 만에 이 최대 해외 대규모 원전 수출이잖아요. 네. 주가는 근데 항상 이제 기대감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국내 원전주 주가에 좀 얼마나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원전주를 담아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를 했던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9년 12월 27일인가 8일 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가가지고 본계약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때 관련 기업들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때 당시에 그 계약 체결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150%를 계속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이라는 그 기업도 당시에 주가가 거의 300% 이상 그 계약서 체결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는데 한 가지 좀 흠이 있는 게 뭐냐면 그 24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수주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화율이 한 6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24조지만 전부 다 우리가 수주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래서 주기기나 원자력 설계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번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폴란드나 영국이나 다른 그쪽에도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주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 특히 원자력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준비했으니까 자,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이사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이 탑픽 종목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궁금하지만 종목을 만나기에 앞서서 저희 두 번째 이슈부터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또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 주에 아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이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무 또 통상 분야 수장들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좀 어떤 시나리오들을 써봐야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투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투투라고 나온 이유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이제 한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통상장관 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여기서 지금 만나는 분 같은 경우는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그 이제 재정기획부 장관이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콧 빈센트라 하는 분이 재무장관입니다. 그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부 장관 그분이 나오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대표부 이분께서 나오니까 투투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스톱으로 방위비까지 통상, 그 다음에 조선, LNG 가스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해서 그냥 해결하자라고 협상이라는 말을 여기는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방위비 이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약간 이런 부분에 의견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약간 그 차이는 있지만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하십니다. 지금 영국, 호주, 인도, 일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셔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맹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선이 올해 6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한 발을 빼면서 관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미통상협의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표현을 한 것도 좀 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협의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용어 정리를 협의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협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서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서로 좋게 되는 윈윈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약간 불리하게 계약 체결하는 게 있겠죠. 따라서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게 협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그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달에 있는데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굳이 우리가 협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자 그랬는데 협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통해서 서로 의견 조절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 그다음 LNG 줄 테니 너희가 좀 양보를 해달라. 의견 조율하는 게 협의가 되는데 이번에 만나는 것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아닌 협의로 끝났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협의로 끝난 게 우리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미통상협의에 관한 여러 가지 심층적인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 지난 거래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4월 9일에 매수했었던 성신양해고요. 1차 목표가 8,900원 달성을 했고 수익률은 2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성신양해가 무려 21% 넘게 폭등 마감을 했어요. 네. 이게 이 세종시 수도 이전 정책 관련한 이 종목인데 이 모멘텀 좀 언제까지 갈지도 궁금하고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는 항상 이 시간에 숨어있는 흑진주를 발굴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가 말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9,000원까지 올라와서 장대 양봉이지만 이때는 요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8,000원 초반대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가격이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조가 넘게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도 500억이 넘습니다. 순이익도 500억이 넘는 회사였는데 시가총액이 그때 1,600억밖에 안 됐어요. 너무나 쌌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땅을 북악면에 있었고 내가 그거를 현지에 가서 또 봤다 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 한 9년을 살았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봤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일봉에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요때 거래량이 하루에 2만 주도 안 됐습니다. 요럴 때는 사면 안 돼요. 자,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100배가 터진 거예요. 자, 여기서 139만 주가 터졌죠? 요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터졌을까요? 이제 세종시를 행정 신도시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나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 가면 원수산 안에 청와대 터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국회 터도 있고요. 또 외교부 터도 다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쭉 거래량이 100배가 터지면서 저희가 여기서 말했거든요.
근데 시초가 사지 말고 눌림목을 사자 그랬죠. 8,250원대. 눌러준 다음에 바로 올라갔는데 박병주 또 매니저가 누굽니까? MBA골드 박병주 밴드 구독자님들한테 요 가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거래량이 자, 그 대체 거래소하고 정규 거래소 합해가지고 935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래량보다 690회가 터진 겁니다. 690배. 자, 그럼 뭘까요? 뭔가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뭐 세종시로 뭔가 이슈가 생기겠다. 그러면 주변에 땅값도 생기고 또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한신공에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거래량으로 분출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2차는 약간 한 50원 차이로 안 됐나요? 네. 그렇죠. 한 20원 차이로 안 됐는데 2차 목표가 9,500원인데 저는 오늘 아마 장중에 달성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24,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조가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 9,500원까지 홀딩해봐도 좋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장에서 만나볼 종목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어느 기업을 봐야 될까요, 이사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바로 핑거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핑거. 자,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자, 도대체 이 회사가 뭔가를 한번 먼저 실적부터 확인하자고요. 순이익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영업 손실이 났지만 결국은 순이익이 났고요. 2023년이나 2022년은 계속 영업이 순이익이 났던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이 716억이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9억인데 자, 그러면은 이 회사는 고객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은행 특히 금융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자, 이 회사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을 두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렇죠. 전부 다 핀테크, 전부 다 금융 관련 회사고요. 그다음 일부 대기업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대충 어떤 회사를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걸 대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다음 포인트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계속 작년부터 얘기 많았거든요. 토큰 증권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허용을 해가지고 올해 6월 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대권 주자들이 앞다투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3일 회계법원의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앞으로 그 토큰 증권이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약 380조 정도 GDP에서 1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큰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1,0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일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증권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들이 재테크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또 부의 이동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를 대선 주자들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이슈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핑거가 지난 거래일에 13% 급등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분차트로 이거 분차트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가격이 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14,120원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가격을 다 뚫어낸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 가격이 지금 요 가격 고점이 13,900원대인데 여기를 다 종가상에서 뚫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30분 사이에 주가가 15%가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할 때 추격 매수를 막 하면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대체 거래소 시간에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오늘 아침 15,000원 출발한다. 그런 경우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오늘 매수가를 선정할 때 그 단기간에 짧게 올라갔던 걸 감안해서 매수가 범위를 좀 폭넓게 잡겠습니다. 12,850원에서 13,300원 사이에 깔겠다. 그래서 오늘 대체 그래서 시간에 오른다 그러면 저희들은 절대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좀 그 수익권을 높여가지고 10% 이익권인 15,600원, 2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8,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추격 매수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매수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차 목표가는 우선 15,600원 제시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이사님, 원전주 안에서 어느 기업 봐야 돼요? 자, 바로 한전기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전기술의 투자 포인트를 실적을 먼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배순이익이 여기서 1,370억으로 확 증가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용인에 있는 사옥을 3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했는데 올해 1분기 때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옵니다. 800억 넘게 돈이 들어오면서 순이익이 확 증가했던 요 포인트가 되고요. 계속 매출액은 연간 5조 원을 계속 꾸준하고요. 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런 기업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다음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자력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고 또 해체하는 부분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코 24조 수주를 했을 때 가장 수혜주가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게 한국형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 SMR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미국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요걸 한국 원자력 소형 원자로를 오래전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가 됐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주목할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에서 살펴봤던 원전주, 그 안에서 이사님의 탑픽은 바로 한전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 한번 빠르게 알아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입니다. 60개월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일봉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봉에서 자,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왔죠. 자, 그래 가지고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어제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수주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60일하고 120일이 정별됐습니다. 오늘 요 자리를 안착한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의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그러면 1차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 범위는 62,400원에서 62,600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66,800원, 2차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42,000원 말씀드리면서 자, 7% 이익을 10번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네, 한전기술 1차 목표가 66,800원이고요. 달성을 했을 시에 2차 목표가는 7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2,000원 제시해줬습니다. 이사님, 이제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네. 이사님의 이 투자 전략들 어디서 더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MBN골드 박병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 8시부터 대책을해서가 열리는데 고기를 잘 이용하는 방법도 아침 8시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 들어온 데는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쓰시고 타치하시면 제가 장중에 종목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성신양에도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드렸습니다. 네, 이사님의 종목 수익률 요즘 너무 좋은데요.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시시각각 투자 전략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하루 매일경제TV와 함께 좋은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고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